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느냐 못하느냐, 2개월 뒤에 하느냐. 자, 이 결정을 할 정말 중요한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이 재판, 윤석열 총장의 운명, 추미애 장관의 운명,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까지 정할지 모르는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인 결정적인 물증이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추가 서면을 제출합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징계위원이 돼서는 안 될 결정적 사유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아직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등장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하자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또 이 재판을 맡은 바로 홍순욱 부장판사 과거 칼럼, 과거 판결 등이 조명되면서 원칙주의자다, 정치적 이념 성향이 없다, 무엇보다 서면, 물증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할 또 다른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인 신성식,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성식은 애당초 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단은 추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자, 일단 많은 부분이 지금 윤 총장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결정은 가봐야 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은 자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만큼 지금 대통령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장사해 볼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하긴 했지만 이 절차, 이 모든 것은 법무부가 주관했다.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이 결정은 부당하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 총장 측이 결정적인 물증으로 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징계 등 사유와 관계 있는 사람의 사건 심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공무원 징계령에 위반한 것이다. 바로 신성식 부장의 자격입니다. 자,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홍순욱 부장판사의 정직 처분 직무 집행정지 심리,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문제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추가로 결정적인 증거를 윤 총장 측이 제출합니다. 이 외에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징계위원회의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더욱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 측이 자살골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하게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징계위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넣음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의결은 공무원 징계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해당 서면에서 이번 법무부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15조 1항의 정면으로 위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15조 1항은 해당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식 반부패 부장은 애초부터 이 조항에 따르면 징계 위원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또 징계령 5조의 사망에 따르면 15조에 해당하는 인물이 징계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징계를 주관하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기관장, 추미애 장관이 되겠죠. 의무적으로 해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징계 결과는 효력이 없다는 게 윤석열 총장 측의 논리입니다. 자, 이 신반부패 부장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는 게 윤석열 총장의 해석입니다. 자, 신성식 반부패 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KBS의 채널A 오보 사건 관련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KBS 오보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KBS의 이 오보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를 제보한 사람이 신성식 부장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고 지금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징계 사유에 관련돼 있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공무원 징계령 15조 1항에 위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또 이런 인물이 징계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징계를 주관하는 국무총리 혹은 행정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해촉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구성 자체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마찬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심재철 국장은 그 뒤에 재척을 하고 스스로 물러났지만 그 전에 이미 의결을 여러 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 국장 역시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데 징계위원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심재철 검찰국장도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돼 제보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 등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징계령을 통해 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번 의결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부당한 사유와 위법한 절차로 징계위가 진행된 만큼 이런 정황 및 물증을 가지고 재판부를 설득하겠다. 자,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가르는 이 행정법원 심리 내일 오후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성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절차 위반 문제,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험, 이 세 가지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년 1월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총장으로 있으면 대전지검의 원전수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해야 하는데 윤석열이 없으면 이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1월에는 검찰 인사가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이 대전지검 원전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야 한다는 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 이거 들이대고 징계위원 2명이 지금 문제가 있다. 신성식, 심재철은 징계위원 자격이 애초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공무원 징계위 심의 절차가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공무원 징계령을 들이대면서 윤석열 총장 측이 추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재판부가 윤석열 총장 측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징계처분의 공정성 훼손 주장 중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문재인 정권이 붕괴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